안녕하세요, 오빠 카티아오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굉장히 흔하면서도 한국인들에게 낯선 카오만까이란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레시피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팟타이, 카오팟, 쏨땀 같은 음식은 태국에서도 흔하고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하지만 의외로 카오만까이는 태국에서 흔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국내 태국 음식점 메뉴판에서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카오만까이란 음식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인들에게 팟타이보다 더 먹기 쉽다고 생각될 정도로 친숙한 맛이고 물론 맛도 훌륭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닭백숙 스타일의 닭고기와 닭 에기스로 만든 밥을 덮밥처럼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맛도 비슷하고요. 태국에 가시면 많이들 부담없이 아침 메뉴로 드시는데 그만큼 비교적 향과 맛이 덜 자극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가끔씩 카오만까이가 생각이 나는데 마침 집에서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도 작고 요리 도구도 많지 않아 약간 고생은 했지만 집에서 요리하기 불가능한 메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에겐 쉬울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태국 현지 전문점 정도의 맛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마트, 푸드코트 정도의 맛은 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료 소개하고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닭껍질을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둘러주실 필요 없이 그냥 기름이 나올 때까지 볶으면 됩니다. 카오만까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닭기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리 전 과정에 걸쳐서 이 닭껍질 기름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늘러붙지 않게 잘 볶아주시고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닭껍질이 주황빛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닭껍질과 기름은 이렇게 그릇에 옮겨 담아 잘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질한 고수 뿌리와 생강을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부위별로 자른 닭고기를 냄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닭스프 조미료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끓여줍니다. 끓는 와중에 이렇게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기름기를 없애주세요. 자,
자, 이젠 밥을 찔 때 같이 찔 닭고기를 건져 주시는데, 저는 닭다리와 닭가슴살을 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닭다리와 닭날개를 추천합니다. 저는 처음 요리해보는 거라 닭가슴살을 건졌는데 어느정도 기름기가 붙은 닭날개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닭고기를 건져냈으면 이제 물을 넣어주시는데, 무는 우리가 평소 끓이는 묵국과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양이 알맞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닭 껍질 기름을 건져놓은 닭고기 위에 드레싱 하듯이 뿌려줍니다. 완성된 닭 수프입니다. 무가 다 우러날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오리지널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닭 간을 넣고 끓여도 맛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닭 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밥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까 만든 닭 껍질 기름을 후라이팬에 둘러주세요.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손질한 생강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불려놓은 쌀을 넣습니다. 닭기름이 쌀에 스며들 때까지 볶아줍니다. 볶은 쌀을 밥통에 옮겨 담습니다. 그 다음 수프에서 채를 받치고 이렇게 맑은 국물을 추출해냅니다. 아까 따로 건져 놓은 닭고기를 밥통에 넣습니다. 방금 추출한 맑은 닭고기 스프를 넣습니다. 평소 밥 지을 때 넣는 물 양과 비슷하게 넣으면 됩니다. 개인적인 팁으로는 안 남미는 물을 다소 조금 넣어야 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밥솥 요리법 설정은 일반 백미밥 설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탕 2스푼, 식초 2스푼, 태국된장 5에서 6스푼, 태국간장 1스푼, 라임 반개, 닭고기 스프 반국자,
잘게 썬 태국 고추 1개 혹은 2개. 잘게 썰수록 매우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잘게 썬 생강도 넣어줍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고기를 뼈째로 밥 위에 올려도 되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먹기 좋게 밥 위에 올려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플레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방법도 취향대로 드시면 되겠지만 보통 태국 분들은 치킨 스프를 1숟가락, 2숟가락 정도 밥 위에 끼얹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소스랑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